잠시 후.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체 왜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우고 주식이니 영화 제작이니 우리 아들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거죠? 예? 요거는 보니까 지금까지 선수는 아들 얘기를 돋보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다가 이제 아들 얘기를 한 거잖아. 이게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네. 아무래도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하소연일 수 있고 녹두리일 수 있는 얘기가 나올 것 같네. 그런데 여기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우고 주식이니 영화 제작이니 요거는 이제 아들의 과거를 갖다가 말하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것으로 봤었을 때 이 아들의 과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다가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네. 그게 아직 젊잖아요. 아직 젊다? 요거는 아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런데 아직 젊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 거는 요것과는 다른 인식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은 비판을 하는 거라면 이거는 아들을 옹호하는 거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서른이라고요. 서른. 인간 구실 못하는 30살 백수나 다름없다고요. 여기 서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들을 얘기하는 걸 거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인간구실을 못하는 백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바로 요것은 아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어휘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때 이 서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오공하고 있는 독고와는 반대되는 평가를 내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들에 대해서 두 사람이 상반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 그런데 아들이랑 이야기는 해봤어요? 요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어는 화제를 전환할 때 쓰는 거잖아. 이전까지는 인식의 차이를 갖다가 드러내는 대화였던 거야.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내 말 따위는 듣지도 않아요. 수없이 붙잡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아들은 날 무시하고 진절머리 내고 피하죠. 말을 듣지 않아. 붙잡고 얘기해. 무시하고 진절머리를 낸다고? 요거는 대화를 거부하는 거고 요거는 대화를 시도하는 거지. 무시하고 진절머리 내는 것은 대화를 거부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때의 아들과 선숙의 그 대화 상황은 일방적인 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네. 먼저 들어보세요. 지금 보니까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만 하는데 선숙 씨도 아들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말을 안 듣는다. 누가? 아들이. 그런데 아들 말을 안 듣는다. 누가? 선숙 씨가. 그렇게 본다면 독고에게 이 선숙 씨나 아들이 같은 사람들로 보이네. 결국 독고가 보기에 이 상황은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들어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신의 생각보다도 남의 생각을 우선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대화의 단절은 결국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독고는 본 거야.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는 어떤 걸로 봐야 되느냐면 그 상호작용하는 이야기로 봐야 될 것 같아.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때 이 이야기하고 일방적인 대화는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뭐라고요? 요거 보면 요거는 독고가 선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때 이 뭐라고요? 라고 한 것은 그 비판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지금 내 말을 잘 들으시는데
아들 말도 들어봐요. 여기서 아들 말을 들어보라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지. 그런데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 말을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선숙을 칭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설득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왜 주식을 했는지, 왜 영화를 했는지 그런 거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을 하고 영화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유를 알아보려고 해라. 이런 거잖아. 들음은 뭐예요? 요거는 이 독고의 충고를 갖다가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한 말인 거지. 다 지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망한 건데 지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다. 이게 바로 선숙이 알고 있는 이유인 거지. 그런데 이 이유는 그 아들이 선숙에게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선숙이 추측인 것 같단 말이야. 이제 나한테 말도 안 한다니깐요. 말도 안 한다.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네. 그래도 말을 한 적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건 아무래도 이런 것 같아. 여기서 말도 안 한다라고 하면서 속상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화 단절을 갖다가 속상해하고 있다라고 독고는 생각한 거야. 그렇다면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은 선숙에게 좋은 기억을 갖다가 상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이걸 통해서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 거겠지. 요거는 한숨을 쉬고 있는 거지. 벌써 3년 전이네요.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길래 노발대발했죠. 여기서 이제 노발대발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분노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아들의 생각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였던 거지. 왜 그만둔 건지는 그래서 알아요? 여기 보니까 왜라고 하는 거 다시 또 강조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유잖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좋은 회사를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노발대발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실만을 중시한 거지. 그런데 독거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모른다니까요. 모른다니까라고 하는 것은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밑바탕에 깔고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보면 선숙과 독고가 좀 생각이 달라. 여기에서는 사실과 이유 중에서 사실을 중시하고 독고는 사실과 이유 중에서 이유를 중시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의 차이가 갈등으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다시 물어봐요. 왜 그만둔 건지, 뭐 힘들었는지. 선숙 씨 아들만이 알잖아요. 아들만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여기 지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다라고 한 것은 선숙이 이제 추측한 건데 예단한 거네.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럴 것이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린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어보라라고 하는 것은 예단하지 말고 뭐 해라. 직접 듣고 이해해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구만. 선숙 씨 아들이니까 알아야 하고요. 뭐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를 강조하는 말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선숙 씨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성애를 자극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독고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러한 근거, 이유 두 개를 든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 들어줬다가는 진짜 그만둘까봐 윽박지른 거예요. 들어주는 거, 윽박지는 거. 이거는 정반대되는 태도인 거지. 이거는 아들의 말을 갖다가 수용하는 거라면 이거는 수용을 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질러버리더라고요. 그냥 질러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그만둔 거지.
지 아빠가 갑자기 가출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이야. 여기 아빠가 가출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가출과 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같은 걸로 보내. 그러니까 아들과 아빠를 같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 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수과 남편 사이에 인간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지.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관계가 단절됨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 미소. 겁나셨구나. 아들이 아버지처럼 될까봐. 여기 이 겁나셨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 선숙의 마음을 이해한 거지.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때의 미소는 아마 다정하게 웃는 것이어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여기 피를 말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이해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네. 그러니까 결국 감정적 교류는 없었던 거고 인간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네. 내 말이 그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여기서 이 들어줬다가는 진짜 그만둘까봐 라고 하는 이거는 두려움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네. 그리고 이때 이 독고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야. 공감하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독고가 이 선숙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선숙의 마음을 이해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아들만큼은 다르게 큰 줄 알았는데 여기서 다르게라고 하는 것은 아빠와 다르겠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르게 큰다라고 하는 것은 아빠와는 다르게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지냈다라고 생각한 거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주고 다르게 큰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얘기는 헌신을 다했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기대와 헌신을 몰라줬다라고 하는 뜻에서 한 말이겠지. 맨날 방에서 게임만 하고 방에서 게임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데 결국 여기서 아무것도 몰라주고 맨날 방에서 게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거지. 내가 잘못 키웠나 봐요. 후후. 여기서 내가 잘못 키웠나 봐요 라고 하는 것은 자책하네.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 해서 울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감정이 폭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 내가 말이 너무 많았죠? 너무 힘들어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독거씨가 들어서 좀 풀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들어줘서 좀 풀렸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대화가 그만큼 효과가 있음을 갖다가 말한 거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 내가 말이 너무 많았죠 라고 하는 것은 감정보다도 이성이 더 강해진 상태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너무 힘들어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고 요거는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행동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고마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태도가 바뀐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독고와 선숙은 갈등을 시작해. 그러다가 이 부분에 와가지고 갈등이 해소된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 그거예요. 뭐가요? 들어주면 풀려요. 요게 바로 이 독고가 선숙에게 주장하는 바인 거지. 아들 말을 들어줘요. 그러면 풀릴 거예요. 조금이라도.
삼각김밥 2+1 세트를 주며 아들 갖다 줘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것도 소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아들한테요? 왜? 아들 게임할 때 줘요. 편지같이 줘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편지는 일종의 또 소품이 되겠지? 아, 여기 아들 게임할 때 삼각김밥을 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아들의 생활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얘긴 거지. 아, 그렇다면 요때 요 삼각김밥은 아들의 마음을 수용하라 라고 하는 뜻에서 주는 소품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3,000원을 꺼내며 내가 사는 거예요. 어서 찍어요. 아, 내가 사는 거예요. 어서 찍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호의를 표현하는 거지. 바로 이걸 통해서 선숙의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음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야. 계산을 마치자 독거는 씩 웃으며 편의점을 나가고 여기서 말하는 이 씩 웃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뜻에서 한 것일 수가 있겠어. 선숙 결심한 듯 종이와 펜을 꺼내 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간다. 아, 여기서 말하는 그렇다면 편지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독거의 충고를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걸 거야. 그리고 결국 이것은 아들과 감정적으로 교류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을 거야. 여기까지 보니까 여기서 그런데 아들이랑 이야기는 해봤어요 라고 하면서 화제를 전환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그 이전까지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문제 해결법을 제시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전환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 독거는 이 선숙을 설득하기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속상할 땐 옥수수차 좋아요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고 다정다감하게 다가갔어. 그렇다고 독거는 완전히 선숙의 편만을 든 건 아닌 것 같아. 여기 보니까 그게 아직 젊잖아요 라고 하면서 선숙의 편을 들기보다는 아들의 편을 먼저 들었잖아. 나아가서는 선숙 씨도 아들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선숙의 잘못을 지적하기까지 해. 그래서 이 선숙이 뭐라고요 라고 하면서 반발감을 느끼기도 했던 거지. 그러나 이렇게 지금 내 말을 잘 들으신데 아들 말도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선숙의 긍정적인 모습을 부각하기도 해. 나아가서 좋은 기억을 상기시키기도 하지. 나아가서 이 모성애를 자극하는 방법도 써. 어머니로서의 의무감을 강조한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공감하는 표현을 먼저 해. 그리고 여기 그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은 대화의 효용성을 갖다가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거예요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닫게 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네. 그리고 이렇게 삼각김밥 세트를 갖다가 자기 돈으로 이렇게 주는데 이것은 결국 일이 잘 풀려지기를 갖다가 응원하는 거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선숙을 설득해 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